안녕하세요. TV 생활스위칭 진행하는 곽순혜입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셨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기초기능 조절 중에 하나인 소화기능과 배설기능 중에 대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변 기능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변비하고 설사지요. 그래서 변비 해소의 방법 중에 수지요법을 이용해서는 A8번 중심으로, 즉 손바닥 가운데 A8번 중심으로 꼭꼭 많이 주물러 주시거나 가운데 손가락을 뒤로 젖혀 주시는 거 아주 좋은 운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시고 또 서한봉이 있으실 때는 A8번 주변으로 서한봉을 이렇게 붙여 주신다거나 쿠킹 호일을 이렇게 오려서 붙이고 주무시는 것도 쾌변을 위해서 좋은데요. 습관적으로 변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찬물을 한 컵 마신다든가 또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평소에 좀 신경을 쓰셔서 많이 드신다든가 또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배변을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는 거 좋고요. 산책을 하신다든가 걷는다든가 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거 아주 중요해요. 대체로 사무실에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변비에 걸리는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운동 부족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걷는 거 많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운동도 하고 찬물도 드시고 배변 습관도 잘 하시면서 수지요법을 이용해서 A8 중심으로 자극을 많이 하시거나 서한봉 하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변비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설사 한번 아주 시원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설사를 또 항상 그 자기 병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비 있는 분들은 대장에 열이 많기 때문에 A8 주변으로 그 열을 좀 해소시켜주는 처방을 쓰시고요. 설사가 많으신 분들은 대장의 열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뜸을 좀 배우셨는데 그 남자가 설사 많으실 때는 남자 기본 뜸으로 A8번 배꼽 중심으로 해서 뜸을 좀 많이 떠주시고요. 여자가 설사가 심하실 때는 여자 기본 뜸 위주로 뜸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 그 남자분들이 술을 드시고 나서 그 화장실을 자주 가신다거나 또 설사가 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대장이 좀 차가워서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뜸을 좀 꾸준히 하루에 1회 내지 2회 정도 꾸준히 한 일주일 정도만 떠주시면은 그 설사로 고생하시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으시게 됩니다. 아이들이 설사를 자주 할 때는 손 전체에다가 뜸을 떠주시기가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A8번 손바닥 가운데에다가 서암뜸 하나만 딱 이렇게 얹어 놓고 설사가 심할 때는 3번 정도 한 번 뜨시고 또 한 번 뜨시고 또 한 번 뜨시고 하셔서 3번 정도만 떠주시면은 설사가 아주 쉽게 멎습니다. 이럴 때 이제 뜸을 뜨고 나서 그 자리에다가 서한봉을 붙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소화 기능은 주로 A12번 위장 중심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비라든지 설사는 이 A8 주변으로 대장이 상행, 횡행, 하행, S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A8 주변으로 이제 많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배설 기능 중에 소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소변 기능이 좋아야 또 신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 소변 기능이 안 좋다는 것은 신장이나 방광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하셔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간단한 소변 질환, 즉 좀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가 밤에 자주 너무 여러 번 화장실에 가서 소변이 방해가 된다든가 이럴 때는 손에서 방광의 위치인 A3번을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A3번은 손에 손바닥하고 손목하고 닿은 이 주름에서부터 약간 올라간 위치에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표를 보시면은요, 이 금하고 이 가운데 손가락이 마주치는 이 자리가 A16이었는데요. 이 A1번하고 A16번하고 이어서 딱 가운데 자리가 A8번이었어요. 배꼽. 이 A8번과 A1번을 7등분을 하시면은요.
이 A1번에서부터 3등분 위로 올라가신 곳이 A3번이에요. 이 부분이 방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광의 자리에다가 많이 자극을 하시고 또 뜸도 뜨시고 또 이쑤시개 같은 걸로 많이 자극을 하시고요. 이 위치하고 F6번을 쓰시면 참 좋아요. 이 F6번은 새끼손가락에서 3절과 2절 중앙을 서로 이어서 4등분을 하신 다음에 4분의 1이 내려온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제 손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F6번 자리요. 자, 새끼손가락에서 3절 중앙과 2절 중앙을 서로 이어서 4등분을 하십니다. 이렇게 4등분을 하셔서 3절에서부터 4분의 1 내려온 이 자리가 F6번이 돼요. 그래서 이 위치에 자극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뜸으로 자극하셔도 좋고 또 서암봉으로 자극하셔도 좋고 또 이런 게 없으실 때는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자극을 해주신다든가 또 쿠킹 호일을 은단알만하게 말아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A3번의 위치하고 F6번의 위치에다가 붙여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소변 질환이 좀 심해지셔서 부종이 온다든가 또는 단백뇨가 생긴다든가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든지 또 오줌 소태 있죠. 또 요실금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날 때는 양쪽 새끼손가락에 서암 반지를 끼워주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양쪽 새끼손가락에 그 서암 반지인데요. 이 반지가 없으실 때는 은반지 있죠. 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은반지를 양쪽 새끼손가락에다가 끼워주시면은 그 소변으로 불편을 겪는 고통 증상이 많이 없어지세요. 특히 여성들이 자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 그 요실금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새끼손가락 양쪽에 끼시면 더 좋고 양쪽에 끼시기가 좀 번거로우시다 싶으시면은 오른쪽 새끼손가락에다가 반지를 이렇게 딱 끼워주시면은 은반지요. 은색 반지입니다. 금색 반지가 아니고 이걸 끼워주시면은 부종이 훨씬 가라앉고요. 특히 그 월경 장애라든지 생리통까지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초 기능 중에 이제 소화 기능과 그 다음에 배설 기능에서 대변 기능과 그 대변에서 이제 변비와 설사를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소변 기능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변은 그 A3번 방광과 F6번을 주로 하시는데 이거 하실 때 A8번 밑으로 쭉 이렇게 자극을 하셔도 좋아요. 소변 기능은. 왜냐하면 신장이 배꼽 옆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자극을 하셔도 좋지만 특별히 방광에 문제가 있을 때는 A3번 위주로 더 많이 자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변 기능까지 해 놓으시면 자, 어르신들이 항상 그러죠.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배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지금 소화 기능과 배설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요. 다음으로는 무엇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무엇이 다음으로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수면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참 많아요. 물론 수면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수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냐고요? 우리가 한순간도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숨을 잘 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숨을 쉬는 것이 잘 쉬는 것일까 궁금하시죠? 숨을 쉰다는 거, 호흡, 즉 호흡이라는 것은 코를 통해서 되는 부분인데요. 양의학에서는 호흡의 통로가 코에서부터 폐까지 됩니다. 그런데 동양의학 또는 수지요법에서는 호흡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코에서부터 호흡을 해서 단전까지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단전호흡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이러면은 단전이라는 곳은 과연 어디냐? 배꼽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호흡을 한번 하려면 코로 숨을 들이마셔서 단전까지 깊숙이 집어넣는 호흡을 하게 되는데 수지요법으로는 그러면 호흡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A28번이 코라고 하셨어요. A28에서부터 단전이라는 것이 배꼽 밑에 있으니까 배꼽까지의 길목을 관리하시면 돼요. 자, 그 손을 한번 보시면서 보실까요? A8번은 이 A8번이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코의 위치에 대해서 배워놓으셨죠. 코는 가운데 손가락 끝에 매디에서 가장 도도록하게 올라온 부분이 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8번부터 코까지를 관리해 주라는 건데요. 이것을 수지요법 번호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A8번 하고요. A12번 하고 그 다음에 A16번이죠. 자, 이 자리에 대해서는 이거 위장이라고 배우셨고 이거 명치라고 배우셨어요. 그러면 A8번, 12번, 16번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 가운데 A18번 하고 목 시작하는 곳 이 자리 하고요. 목 딱 가운데 그 다음에 턱 밑, 그 다음에 이게 입이 되죠. 턱하고 코의 사이니까 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꼭꼭 눌러주신다든지 서한봉을 붙여주신다든지 또는 뜸을 꾸준히 떠주시면은 호흡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세요. 네, 이 호흡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수지요법으로 관리를 하실 때는요. 표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A8번 배꼽이 되지요. 거기서부터 12번, 16번, 18번, 20번, 22, 24, 26, 28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A8번 손바닥 중앙인 거 이제 정해 놓으시고요. A16번을 먼저 정하세요. A16번은 가운데 손가락과 손바닥이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정하시고 A8하고 16 가운데 A12를 정하세요. 자, 이렇게 정해 놓으신 다음에 A16에서 다시 A20번을 정하시는데 이거 A20번은 가운데 손가락 2절매디 아랫무늬 중앙이죠. 여기를 정하시고 그 가운데 A18번을 정하세요. 자, 그 다음에 A20번에서 다시 A24번을 정하시는데요. 24번은 3절마디 중앙이에요. 그 중앙을 정하시고 그 사이에 22번을 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A24번이 턱 밑이고요. A28번 코는 가운데 손가락 매디 동글동글 지문 돌아간 중앙이거든요. 거기를 해놓으시면은 턱 밑하고 코는 그 사이가 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A8번부터 쭉 28번까지를 쉽게 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꾸준히 이 자리를 자극을 해주시면은 호흡 기능이 좋아지시는데요. 특히 아이들 중에서 그 환절기마다 그 감기 많이 앓으시면서 천식 기운 있고 또 그 감기를 인후 기관지염을 달고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또는 환절기만 되면은 병원을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다닌다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A8번부터 A28번까지 항상 붙여두시는데 아이들은 낮에 서한봉이라든지 이런 게 붙어있기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밤에 잘 때, 애들 잘 때 양손에다가 이제 이것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은 이렇게 호흡 기능 안 좋아서 이제 기관지, 가래 이런 거 있을 때 쓰고 또 비염 같은 거 많잖아요. 이럴 때는 또 같이 A8번에서부터 쭉 이렇게 28번까지 붙여주면 좋은데 너무 이게 많아서 번거로울 때는 비염일 때는 이제 코의 자리만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감기라든지 비염 같은 거 아주 환절기마다 고생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이걸 붙이지만 또 폐활량이 모자라 가지고 산에만 올라가면 숨이 많이 찬다든지 또 뭐 이제 수영할 때 지쳐서 끝까지 못 간다든지 애들 중에는 100m 달리기만 하면은 숨 헉헉 차면서 얼굴 하얗게 되면서 쓰러지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폐활량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이런 아이들은 이 A8번부터 28번까지 위치를 한 달 정도만 잘 때 붙여주면은 심폐기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감기도 물론 안 걸릴 뿐만 아니라 폐활량이 좋아져서 아주 그 산에 올라간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할 때 숨차지 않고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실제 제가 아는 등산가 중에는 이 자리를 꾸준히 이용해서 고산증을 극복했다 하는 등산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천식으로 아주 고생했던 아이가 한 달 반 정도 이 자리에다가 꾸준히 서한봉을 붙여서 재운 다음부터는 병원 가는 일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심할 때는 병원에 가서 처방도 받고 하셔야 되겠지만은 가정에서 같이 써보시는 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을 아주 원활하게 하는데 이 방법은 또 어떤 때도 적용이 되느냐면요. 우리가 구급처치로서 A33번 가운데 손끝에서 사열하는 걸 배우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급 응급일 때 사열을 하고 또 이제 아주 중증 응급일 때는 열 손가락 끝을 사열한다 이것을 배우셨는데 이렇게 사열하고 나서도 그 호흡 기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열한 후에 후속 조치로서 이 자리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단순히 호흡 기능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가래 기관지가 뭐 기관지염이 있다든가 또는 감기 자주 걸린다든가 또 폐활량이 적어서 고생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 해주시면 좋고요. 특히 남자분들 담배 많이 피셔서 기관지가 항상 답답하시다든지 불쾌하신 분들 이용해 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호흡 기능에 이어서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려면 기초 기능으로 조절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느냐.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몸에 절대 피로를 쌓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피로 예방점인데요. 이 피로 예방점은 바로 피로가 쌓이지 않는다는 것은 원기 증진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점은 아주 다양하게 좋아요. 정말 수기침을 지금 시청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자리만큼은 꼭 좀 이용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요. 이것은 피로 예방뿐만 아니라 근육통 예방에도 좋고요.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라면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 점을 가지고 강의를 할 때는 이 두 점은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하다. 이제 이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이 자리가 H2번 I38번이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H2번 I38번 자리는요. 여러분 손등을 보세요. 이번에는 손바닥이 아니고 손등을 보시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있는데요. 그 네 번째 손가락 손톱 뿌리가 있으시죠? 중앙. 여기하고요. 여기 관절이 있어요. 여기 삼절매디요. 삼절매디 가장 굵은 주름, 가운데 주름. 여기 가운데 하고요. 똑바로 이어보세요. 이렇게 이어보셔가지고 딱 2분의 1점. 자, 네 번째 손가락에 2분의 1점이 H2점이고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손가락에서 손톱 뿌리하고 이 삼절매디 중앙하고 이어가지고 가운데 점. 이것이 I38번 점이에요. 그래서 H2번, I38번, 오른손도 똑같이 H2번, I38번에 여러분들이 서한봉을 이용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여기는 예방점이기 때문에 침을 놓는다 이런 것보다는 서한봉이 있어서 붙여주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서한봉이 없으실 경우에는 쿠킹 호일을 은단할 만큼 마르셔가지고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하루 종일 그 피곤함을 모르게 되고 또 오후만 되면은 이유 없이 굉장히 나른해진다든가 또는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붙이고 다니는데요. 제가 이걸 하도 열심히 붙이고 다니니까 저한테 그 강의를 받는 어떤 서양인이 외국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팔다리가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첫 시간에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 이건 뭐라고 배우셨어요? 팔과 다리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팔과 다리라는 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그 팔과 다리에 여러 점이 있는데 그 점 중에서 특히 우리 에너지를 아주 좋게 하는 원기를 증강시키는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H2번, I38번 이걸 붙이고 다니시면은 아주 그 피로에서 쉽게 헤어날 수가 있는데요. 피곤할 때 그냥 막연히 피곤하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피곤하실 때. 자, 오후에 피곤하다. 그러면은 어깨 쪽지, 어깨로 피곤이 쌓인다. 이런 얘기 하시죠? 자, 여러분들 어깨에다가 손을 얹어놔 보세요. 어깨에다가 한쪽 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얹을 때 가운데 손가락이 자기 어깨에 닿는 부위, 가운데 손가락이 어깨에 닿는 부위, 이 부위가 아마 피곤할 때 제일 묵적지근하실 거예요. 자, 이 부위의 피로를 풀어주지 않으면은 나이가 드셔서 오십견이라든지 이런 어깨 견통으로 많이 고생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런 피로는 미리미리 풀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 어깨 근육통을 풀으실 때 가장 좋은 점이 우선 H2번, I38번을 붙이시고요. 이 어깨 부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깨 부위는 고개를 탁 숙였을 때 뒷면에서 탁 숙였을 때 톡 튀어나오는 뼈가 여기예요. 그러면 그 뼈에서 약간 내려와서 양쪽 옆이거든요. 이렇게 양쪽 옆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에 서한봉을 역시 또 붙여준다거나 또는 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만은
없으실 때는 쿠킹 오일 말아서 테이프로 붙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4점이 되는데 다 보실까요? H2번, I38번 하고요. 이 2점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5가 돼서 어깨가 뻐근하다 하는 거, 우선 이거 필요 없어지고요. 이 점은 감기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특히 이것을 미리미리 관리해 주시면은 나이가 들어서 어깨 근육이 굳어져서 고생하시는 거,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거 오십견이죠. 그런 거 예방하는 데 아주 도움이 돼요. 자, 그림을 보시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실까요? 자, 이것은 오른손의 경우인데요. 자, 오른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른손, 왼손을 다 같이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오른손의 경우 4번째 손가락에서 손톱 밑하고 3절매디 중앙을 이어서 딱 가운데 점이 H2번이 되고요. 새끼손가락에서 손톱 뿌리하고 역시 똑같은 3절매디 중앙하고 이어서 가운데가 I38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 H2번, I38번을 해주시면서 가운데 손가락 2절 가운데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양쪽 측면이 되겠습니다. M11번이라는 위치가요. 자, 한 손에 양쪽을 다 붙여주셔도 되고, 이렇게 오른손에는 오른쪽을 붙이고, 또 왼손에는 왼쪽을 붙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하셔도 되고요. 한 손에서 양쪽을 다 하셔도 되고, 한쪽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양손을 쓰실 때는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이걸 하시면은 정말 그 피곤해서는 여러분들이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피로가 쌓인다는 것은 또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풀자, 뭐 이런 선전문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피로를 풀어주시면서 또 이것이 근육통 예방이 되니까요. 이거는 말 그대로 예방이에요. 근육통이 생기셨을 때 하는 것보다 생기지 않았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꼭 통증이 오더라. 이런 일이 이런 경우에 이제 미리 예방 차원으로 해주시면 좋은데요. 자, 우리가 서서 오래 걷는다거나 작업을 하시면 허리가 아프시죠? 이 허리 아픈 것도 원기가 떨어져서 그런데 이걸 이용하셔서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허리 아픈 거 근육통이니까요. H2번, I38번하고 이제 허리 자리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까지 배우신 소화기능, 배설기능, 호흡기능, 피로회복 이 4가지를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서로 합해가지고 내가 어느 부분이 안 좋은가를 잘 생각하셔서 서로 합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합해서 쓰시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나는 피곤하기만 하면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피곤할 때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니까 우선 피로의 자리를 붙여서 예방을 시켜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화기능은 여기 A8, 12, 16 이 자리라고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면서 소화가 안 될 때는 A8, 12, 16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다음에 나는 피곤할 때 감기가 걸리는데 특히 환절기에 감기가 걸리는데 꼭 목감기가 걸려서 고생을 한다. 이런 분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피곤을 막아주면 감기 안 걸리겠죠. 그래서 H2번, I38번을 딱 이렇게 붙이시고 목감기가 자주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A22V부터 여기까지가 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극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다가. 네, 목감기에 걸리시는 분도 있지만 코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있어요. 코가 막히고 비염이 생기고 그럴 때는 또 H2번, I38번에다가 코의 자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4가지 방법을. 그러면 이 4가지 방법에다가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곤하면은 붓고 소변도 잘 안 나와.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선 피로 예방이니까 이 자리를 쓰시고 조금 전에 배우셨던 방광의 자리하고 또는 F6번의 자리 이런 자리에다가 자극을 해주시면 좋겠지요. 이러면 피로한 것도 없어지면서 피로했을 때 그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소화기능과 배설기능, 호흡기능, 또 피로예방 이런 등등의 관리를 우리가 기초기능 관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병이 났을 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용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원기증진입니다. 그래서 수기요법에서는 원기만 나오면 뜸이에요. 그래서 뜸은 주로 이제 남녀 뜸이 있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 뜸은 여기 A1번에서부터 8번 놓고 사이에 2개 놓고 12번, 16번 이래서 남자 뜸이 나왔었고요. 여성들은 이 A1번하고 4번, 6번, 8번, 12번, 16번에 요 F6번 자리가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뜸을 좀 꾸준히 많이 해주시는데 이 뜸 방법은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하루에 1번 내지 2번 해주세요. 그런데 자신한테 어떤 질병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만성적인 질병이 있다. 이럴 때는 꾸준히 하루에 3번, 5번 또는 6번 이렇게 좀 많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뜸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주로 기초적인 기능 관리,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나의 어느 부분이 조금 좋지 않은가, 이 부분을 관리하는 건강 관리. 자, 소화기능, 배설기능, 또 그중에 호흡기능, 피로예방, 원기증진,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손가락의 기맥이라는 걸 이용해서 장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 나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남자분들이 술을 먹고 숙취 해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